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성공 멘토입니다. 어저께는 그 폭탄 협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탄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 폭탄을 일단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광고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뭐 공개를 다 하진 않았지만 좀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설명을 다 못한 경우가 좀 발생했습니다. 본 거기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갈 겁니다. 그냥 뻥으로 하는 인사이트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 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고 있는 그 블로그 시스템하고 미니백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다는 거는 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그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샘들의 성장을 원합니다. 성장의 끝점이 뭐냐? 그쵸. 성장의 끝점은 그 원장님들 개개인이 성공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공 멘토가 돼야지 저하고 비즈니스를 조금 크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성공 멘토 할 때 제가 삼고 있는 기본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일단 월천은 당연히 넘으셔야 됩니다. 소득 수준이 월천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아이들한테 진로를 지도하고 애들의 인생에 대한 조언을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천 이상도 못 벌면서 애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좀 말로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A를 하면은 저렇대더라, B를 하면 이렇대더라. 그 해본 것도 아니잖아. 또 거기에 대한 해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해본 거라고는 애들 가르치면서 끼케야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 정도 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삶만 애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또 그 정도의 삶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멘트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 월천 정도는 뭐냐면 자본주의를 이해했다는 엔트런스 피, 그냥 입학급 정도의 입학금, 입회비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조금 네가 아는구나. 그 정도의 입회비가 이제 월천인데 그것도 못하신 분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갈 애들한테 무슨 놈의 조언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영어만 가리키세요. 영어만. 자기 과목만 가리키세요. 그 듣고 있는 분 중에 혹시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 계시면은 좀 주제 파악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파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되게 단순해요. 본인 등급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등급? 소득 등급. 영어가 1등급이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900만원 이상이면 1등급이고 200만원 미만이면 9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이 한 5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5등급이에요. 5등급.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소득 능력만 가지고 등급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좀 억울하겠지. 나는 배운 게 많어. 근데 배운 게 많으면 뭐해? 그대만 써먹는 거잖아. 그리고 또 그대 밥벌이로 위해서 그대 전문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그 전문 지식이 사회에서 그다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뜻깊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대인데 사회에서 평가하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본인의 능력은 소득 능력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고 나머지는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가치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걸 갖다가 제가 세뇌하듯이 하는 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회에서 성공 사다리 같은 것을 관찰할 때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근거가 되는 지식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머릿속에다 못 넣어가지고 저한테 야단까지 맞으신 선생님이 어저께 발생을 했죠.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화를 바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 끝까지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평소에 재해석하라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한 번 듣고 말면 뭐합니까? 한 번 듣고 말면은 뭐랑 똑같냐면 뉴스 한 편 본 거예요. 뉴스 한 편 본 거는 자기 게 아니라니까. 자기 거라는 착각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안 하죠. 사실 지금 꺼먹게 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블로그 포스팅 광고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공식이에요. 전 이걸로 돈 법니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돈을 벌지도 않습니다. 타임 플러스 원은 머리에 새기시라고 제가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UFD에서 U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U가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하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디어를 막 형식적으로 해. 아이디어가 아무거나 하는 건 맞는데 그 아무거나가 돈이 돼야지. 왜 돈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또 들어보면 아이디어도 아니야. 그냥 자기 생활에 뭘 하겠다 뭐 하겠다고. 그게 무슨 아이디어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그 돈 버는 머리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원장님들의 시간은 한정돼 있죠. 시간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머니를 갖다가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도 극대화 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 레버리지가 돼야 되는 거지.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은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그 증폭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라니까 뭐 이상한 얘기해. 그리고 대충 해.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저것만 저렇게 돼 있다니까.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정답지 줘. 정답만 외우는 꼴이야. 그럼 100점은 맞겠지만 200점 못 맞잖아. 학교 시험은 100점이 한계지만은 자본주의에서 비즈니스는요 100점이 아니라 200점도 있고 2000점도 있고 만점도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 없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니까. 그 작업을 시켜놨더니만 그냥 이상한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CC는 왜 하라고 그랬어요? 운 때문에 하라고 했잖아. 운. 운이라는 게 뭐예요? 운이라는 거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본인이 불균형해지잖아. 그 불균형 속에서 운이라는 걸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CCC 하라는 겁니다. 힐링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분 있죠, 원장님. 들으면서 알 겁니다, 누군지. 독서한다. 좋아요, 독서. 독서도 변동성을 주긴 해요.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이나 활자들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경험이 나올 때. 근데 독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하죠. 그럴 땐 변동성이 안 생겨요. 늘 하던 사고방식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걸 입증한 게 뭐예요? 이 영상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미로 음악 듣는다. 음악도 좋아요. 음악도요. 자기 듣던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변동성이 안 생겨. 뇌에 영향을 안 준다니까. 뇌가 편안해진다니까. 음악도 안 들어본 거 막 들어보세요. 시끄러운 것도 들어보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도 들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취향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응? 음식도 먹던 것만 먹지 말고 안 먹던 것 좀 팍팍 먹으세요. 배탈 나면 어때? 치료하면 되지. 이런 걸 하라는 이유가 다른 감각을 일깨우게 되면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리고 또 수영 같은 거 하면 좋은 게 일단 몸을 쓰잖아. 몸을 쓰게 되면 몸을 쓸 때 에너지가 제일 쓰잖아요. 몸을 쓴다는 자체가 에너지를 갖다가 일단 극대화 시킨 상태에서 누굴 만나요? 수영장에 온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놀라고 그냥 나는 나만의 수영을 즐기다 가겠어. 그럼 뭐하러 수영장 가? 목욕탕을 가든가 가질 마세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만나야 되고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 얘기합니까? 거기에 광고 비법이 있거든. 평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멘트를 날려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멘트를 날리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오잖아. 이 멘트는 먹히는구나 안 먹히는구나. 그 멘트는 어디서 나왔어? 마인드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마음속의 에너지를 멘트로서 실현하는 거죠. 그게 말.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뭐예요? CCC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표정 짓잖아. 그게 뭐야? 행동. 그 데이터를 흡수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그게 한편의 광고 문구가 된다니까. 첫 멘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뭐야? 후킹이잖아요. 후킹. 이 사람이 후킹이 되냐 안 되냐잖아. 후킹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을 자기한테 빨려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의 마음을 뺏어야 되잖아. 마음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이 그 반응한 것에 호기심을 가졌으면은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풀어줄 때 상대편이 감탄을 하잖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재밌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재밌게 잘 안 된다고 연습하세요. 그럼 뭐가 늘어요? 글쓰기 트릭이 늘잖아요. 제가 시키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뭐가 늘어요? 상담 실력이 늘잖아요. 그리고 뭐가 늘어요? 자신감이 생기잖아. 낯선 사람한테 가서도 그렇게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사람이
학원생들한테 자신감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맨날 자기 생활하던 공간에서만 갇혀 살아요. 어? 그걸로 뭐든지 될 것 같아가지고. 이해됐어요? 작가들이 왜 이 경험 저 경험을 하는데 어?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광고 마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갇혀있는 생활에서 안 나와요. 운에서 나와요. 운이 뭐라고요? 변동성. 본인의 상황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운을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성을 늘려야지. 그럼 시간을 팍팍 내라고? 아니잖아. 하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 넓은 공간, 출근 공간에 30분에서 3, 40분의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을 변동성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불균형하게. 이해됐어요? 세상이 어차피 불균형이잖아. 그 불균형을 흡수하라고. 얼마나 재밌어. 어? 그러면은 광고 비법은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도 체킹 하셨죠? 하셔야만 됩니다. 했기를 기대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어저께 폭탄 협박이 뭐였냐면은 폭탄 협박이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하라고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레버리지 갖다가 그 튜토리 광고문을 갖다가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광고문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 무슨 카페 있죠. 조금 유명한 카페 있습니다. 샘들 모이는 카페, 유명 카페. 밝히진 않습니다. 그 카페에 폐를 끼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명 카페에다가 이제 올리기 직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리기 직전에. 다행이에요. 저는 그거 올린 줄 깜짝 놀랐어요. 카톡으로 광고문이 들어왔는데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 원장님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레버리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본인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광고문 써준 건 좋아요. 그럼 본인의 성장이 뭐가 있을까요? 튜토리얼을 위해서 뭘 광고할까 생각했으니까 글쓰기 기능이 조금 늘었나요? 생각이 좀 늘었나요? 근데 그 광고문 쓰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죠. 조금은 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께서 쓴 광고문을 제가 좋아할까요? 저 안 좋아하겠죠. 왜냐, 광고 문구나 이런 건 제가 더 잘 쓰거든. 저거랑 똑같이 원장님의 영어 실력을 뽐내야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서 우리 선생님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이 틀렸어. 그러면 그 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 졸라게 안 들지. 오히려 자기 광고가 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원장님이 먼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저를 어떻게 하면 같이 키울 수 있을까? 그래야지 실속이 있는 거지. 자기가 없고 남이 있다. 이게 존재합니까? 자기가 우선이잖아. 자기를 먼저 알라는 얘기도 제가 엄청 많이 하지 않나요?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기지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를 먼저 보세요. 자기를 먼저 크는 거 맞아요. 근데 자기가 클 때 저를 어떻게 하면 같이 키울까를 생각하라고 제가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제가 논문 얘기했고 대학원 시스템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많이 했잖아요. 6.25 얘기도 해줬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얘기해주고 각국별로 레버리지도 얘기해주고 그런 걸 얘기를 왜 해줬을까? 개념 가지고 놀라고. 개념을 가지고 그 장난감처럼 개념을 갖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되지. 어떤 개별적인 각 항목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들의 두뇌가 깨이지가 않는다고. 개념을 갖고 놀아야지만이 원장님의 머리통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플러스 덧셈 할 때 플러스 말면 게임 끝이잖아요. 응? 플러스의 개념 말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1 더하기 2는 3을 아는데 3 더하기 4가 7인 건 모른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게 원장님들이 지금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한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짓을 자꾸 하시는 거야. 외부에 저에 대한 뭐 광고문을 올리거나 뭐 쓰실 때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외부에 뭐 외부 사이트 같은데 뭐 저에 대한 언급을 함부로 하지도 마세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응? 하려면은 진짜 그럴듯하게 하시든가. 근데 거기에는 원장님의 성장이 같이 있어야겠죠. 같이 없는데 그걸 막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해됐나요? 저거랑 똑같잖아. 원장님 학원에 전교 꼴등한 애가 있어.
근데 전교 꼴등한 애가 맨날 학원 가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광고 효과 있을까요? 없잖아.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어? 그거하고 똑같은 게 원장님들이 저에 대해서 여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원장님들은 인지에 5, 6, 7, 8, 9등급에 속하시는 분이 어떤 평가 기준도 없잖아요, 사실. 5, 6, 7, 8, 9등급 수준 내에서 이해하는 거고, 제가 하는 얘기도 본인들의 등급 내에서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걸 의심하세요. 착각이라니까. 아직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레버리지 개념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폭탄 협박을 받자마자 저는 당장 내리라고 했죠. 오,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까? 의도하신 건가? 의도하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레버리지 하니까 자기 레버리지가 이제 푸시로 다가간 거지. 제가 선생님들 레버리지 하세요. 선생님 레버리지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였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뭐로 받아들인 거야? 이거 푸시야, 푸시 얘기죠. 푸시니까 어떻게 그래 한번 튜토리에 엿 먹어봐 해가지고 뭐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광고문 하나 만드는 거지. 이런 의도였다면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겁니다. 먹혔죠. 제가 깜짝 놀랐으니까 먹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막대 먹은 분은 아니고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의도가 아니라 듣고 계시죠? 예, 좀 무지했어요. 무지. 무지라는 게 원장님이 무식했다는 게 아니라 이쪽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찬찬히 얘기했죠. 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죠? 아무리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본인 생각에는 쓴 것 같지만 그 유명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저처럼 마케팅을 달고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보면은 그 글의 의도가 그대로 보입니다. 응?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원장님들끼리는 서로 싸우잖아. 광고도 안 했는데 왜 뭐라 그럽니까? 요새는 광고가 직접 광고 아니에요. 다 간접 광고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보일 때 그건 다 광고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저 대놓고 얘기하잖아. 지금처럼 원장님 교육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고라니까. 저에 대한 광고예요. 그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을 보여주고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도 보여주고 제가 갖고 있는 실력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장님들이 저를 믿고 같이 따라오면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자체가 광고입니다. 전 대놓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광고로 쓸 때는 그 교육이 좋아야 돼. 교육이 허접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렸던 거는 이 무지를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바로 이제 제거해드리는 작업을 해드린 거죠. 제거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넣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지식이 뭐였다? 바로 이제 광고 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블로그 글쓰기죠. 이제 블로그 글쓰기 하면은 여러 강사들 많아요. 강사들 뭐 기법들 보면은 엄청 많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후사스 이파 같은 거, 후사스 이파 기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손 기법도 있고, 그죠? 파손 기법도 있고, 또 뭐 있냐, 그죠? 그리고 이제 혜택 기법도 있고, 어택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책들을 보면은 등장한다는 거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법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기법들에 맞춰서 쓰는 게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잘 안 먹힌다는 것도 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잘 먹히는 것들이 있고, 잘 먹히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블로그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제목 다음에는 이제 글을 읽게끔 해주는 미끄럼 기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끄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글을 읽을 때 뻑뻑하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그죠?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이거든. 그 맞선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내요? 그죠? 맞선 볼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건 뭐냐면 사진입니다. 사진이 자기 스타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안 만납니다. 맞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게 블로그에서도 그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되죠. 응? 특히 어떤 글에서는 블로그로 홍보글을 쓴다 그러면 제목이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 제목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CCC라는 거야. 원장님이 CCC를 많이 하다 보면은 멘트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알게 돼. 애들한테 어떤 멘트를 던져봐. 먹혔어? 그러면 그 멘트는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멘트를 던졌어. 근데 반응이 싸해. 그거 이미 그 멘트는 아웃이잖아. 상담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농담이라고 멘트 던졌어. 근데 제가 그 멘트를 던지면 되는데 자신이 그 멘트를 던지면 안 돼. 그때 차이를 분석해봐. 어조의 차이도 있고 표정의 차이도 있고 그 상대편의 분위기 파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글쓰기에는 그런 게 없을까? 글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게 CCC라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에 대한 걸 원장님들이 할 수 있잖아. 근데 원장님들은 그냥 제가 시키는 걸 갖다가 본인들이 생각해서 필요 없다 생각하고 안 하는 거잖아. 제가 얘기하잖아. 저는 돈 이걸로 벌고 있다니까. 저 돈 이걸로 벌고 있어요. 저 돈 어떻게 버냐 얘기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라니까 진짜. 이게 단데 원장님들은 뭐에만 꽂혀 있냐면은 이것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블로그 글쓰기하고 제가 홍보하는 것하고 마케팅하는 거 그것만 신경이 꽂혀 있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 그게 주옥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이게 꽂혀야 된다니까. 이게 뇌에 장착이 돼.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게 꽂혀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다 연결시키고 지금 시켰던 거. 또 제목이 또 유연하게 잘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평소에 두뇌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 제가? 아침마다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저하고의 관계 때문에 꽃님반 멘토링 하나 듣고 아이디어 만들려고 그랬잖아. 거기 나온 내용이 다 교육 내용이잖아. 그럼 교육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연습을 평소에 하란 말이에요. 제목 연습 제가 이거 훈련시키는 거야. 응? 그 제목은 멘트니까 학부모 상담할 때 날리는 멘트잖아. 응? 원장님의 상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졸라 지루하게 하지 않습니까? 재미없게 하지 않습니까? 응? 이론적으로 뭐 클래스 선명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안 듣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학부모가 꼭 참고 있는 거지. 뭔가 집중하는 눈빛과 표정을 듣고.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그 학부모가 듣기 싫어 빨리 끝내줘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애들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열심히 하면 애들이 막 집중해서 듣지. 공부 잘해놓으면 집중해서 듣지. 걔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재미없어 지루해. 그러나 열심히 듣는 척은 해야 돼. 그러고 앉아있는 거라니까. 진짜 즐거우면 애들 표정이 밝아요. 응? 그 정도로 애들 강의 쳐줘요? 아니면 그 정도로 애들 코칭 해줘요? 학부모님 얼굴 볼 때 재미와 즐거움을 유도하면서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원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만 전달하고 있나요?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장님들은 공부를 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공부한 사람들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응? 공부하는 사람들 생활을 봐봐. 응?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제일 좋아했던 과 애들이 국문과 애들이에요. 왜 국문과를 좋아했냐? 애들이 활기발랄해. 국문과는 문과인데도 잘 놀아 이상하게. 학교마다 다 그렇더구만. 국문과 신방과 애들이 발랄해요. 그러면서 뭐도 있어. 약간의 지식도 있으면서 말도 재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재밌어서 자주 봐요. 국문과에서 이미지가 전 되게 좋아. 그래서 근데 뭐 경제 경영이다 이런 것만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있죠. 다 그런 거 아닌데 걔네들은 앞뒤가 꽉 막힌 애들 많다니까. 앞뒤가 꽉 막혔어요. 책 보고 공부하고 저희 과는 힘들어요 뭐 이런 맨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활해? 학교 도서관이 마치 칭찬의 훈장인 것 마냥 얘기하잖아. 여기 영문과 나온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 수두룩해요. 재미없는 선생님들. 나는 영어가 최고야. 영어만 잘 가르치면 돼. 근데 이런 관점에서 사고방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도 재미없는 남자를 만나요. 이왕이면 재밌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 근데 본인이 재미가 없는데 왜 재밌는 남자가 그들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 응? 그러니까 애들 교육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써도 졸라게 재미없게 맨날 이런 거 쓰잖아. 지역 광고에 무슨 영어학원 이렇게 쓰잖아.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글을 본인이 읽고 싶은가 본인한테 물어봐. 역삼동 할까? 역삼동 영어학원 어디? 읽고 싶어요? 누가 찾아요? 우리 역삼동에 학원 없나? 아줌마 엄마들이 동네를 한번 검색할 때 한 번쯤 검색할 수 있는 거지.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핫한 지역이니까 좀 검색어가 올라가죠. 대치동 영어학원도 좀 올라가죠. 그죠?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네보다는 센 거지. 센 거니까 그 블로그가 허접하신 분은 올라가지도 않아. 그 정도 센 데는. 응? 그럼 센 데도 올라가지 않는데 그럼 뭘로 승부해야 될까? 근데 제목도 엄청 기계적이야. 어? 그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럼 뭘로 모으겠다는 거야? 일단은 검색 노출은 포기하는 거야. 어? 이해됐어요? 그럼 최소한 제목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2등급에서 9등급이잖아. 응? 이 대중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 왜 알 수가 없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여기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자본주의 개념이 없으면서 뭐만 있어?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사실은 없잖아. 자본주의를 이해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계층이 2등급에서 9등급이고 자본주의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게 1등급 토래니까요. 이해됐어요? 근데 돈은 누구를 향해서 돈을 벌어야 돼? 2등급부터 9등급을 향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2등급하고 9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다? 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실험을 언제 해야 돼요? 실험 평소에 해야지. CCC 해가지고. 어? 그래. 그리고 CCC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제 아이디어 훈련하는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야지 뭐가 나와? 이게 다 되는 거야. 이게 글쓰기 제목 나오지, 멘트 나오지, 상담 나오지, 자신감 생기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응? 미끄럼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감이 오는 거지. 그럴 때 글이 좋아지는 거야. 이걸 기계적으로 책 보고 강의 듣는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야. 강의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왜 그러냐?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 스킬로 잘 해주거든. 그러니까 원장님도 제가 여기까지 읽어주면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게 원장님이 이해한 게 아니라 저의 설명 스킬과 저의 말빨과 그리고 저의 푸시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노트에다 적고 자기가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전화 상담하고 전화 컨설팅이 들어갔을 때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막 이상한 거 하잖아. 응? 그러니까 머리에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을 갖고 안 놀게 되면은 원장님은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기회를 드리는 거는 원장님이 빵원이 됐을 때도 다시 일어설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동양인들이 안 되는 게 있죠. 동양인들은 다 자기 거래. 저한테 이런 걸 배우잖아. 딴 데 가서 얘기할 때는 또 지 생각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게 동양인들의 특징이에요. 출처를 얘기 안 해. 제가 좋은 얘기 하잖아. 그럼 지 생각인 것처럼 또 딴 데 가서 얘기한다? 이게 동양인들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유명 교수님들은 절대 안 그래요.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고 이 사람의 생각은 이랬다는 얘기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다르죠? 더 신뢰가 가죠? 근데 원장님들은 그런 짓을 안 하는 뉴스 보고 그게 자기 생각인처럼 막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안 된다 그랬잖아. 쓰레기니까. 책도 어디서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 한 권이 온갖 질린 것만 얘기하신 분 많다니까. 책은 볼 줄 아세요? 책을 보고 판단도 못 하잖아.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일단 한국 저자들 거 안 봐요. 왜 안 보냐? 다 뺏겼어. 뺏긴 데가 너무 많어. 근데 거기다 지 생각이처럼 적어놓는다. 한국 저자들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책 쓰기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쓴 사람 많아요. 제가 선생님들 미니북 그 코칭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제가 쓴 얘기인데 자기가 쓴 것처럼 써오는 경우가 있어요. 황당하거든. 자기 책을 쓰라고 자기 책을. 여기서 뺏기지 좀 말고. GPT 같은 걸로 대충 짜집게서 써오지 말고 본인 생각을 본인 언어로 쓰라고. 티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돈을 더 벌겠다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 능력이 올라가야 돈이 올라갑니다. 그 블로그 글쓰기 핵심은 제목에서 시작해서 미끄럼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으로 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후킹 들어오고 후킹한 내용을 미끄럼을 통해서 방향성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하는 기법은 어저께 제가 그 원장님 폭탄 가지고 묻는 데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기법을 제가 만든 게 킥앤키스예요. 이 킥앤키스 기법을 아주 그냥 딸딸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그거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하고 A가 필요하죠. 이거 하나 가르쳐 줬더니 어떤 원장님은 이걸로 애들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더라. 응? 좋아하시면서 연습은 안 했어. 그리고 글쓰기를 이제 다 배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훈련을 안 해. 응? 여기서도 이런 거 하나 배워놓으면은 막 배부를걸?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한 거야, 원장님이? 그죠? 원장님이 이해한 거는 수준이 본인 등급 수준 내에서 이해했다니까 그걸 깨우치라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주제 파악하라는 거야. 이런 내용 듣기 싫죠. 근데 계속 들어야 돼. 그대의 머리통이 안 깨지고 나서는 절대 실력이 안 늘고 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 이건 무기야. 요즘 세상에서는 이것만큼의 더 위대한 무기가 없어. 응? 가장 싼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능력을 쟁취하는 순간 원장님의 비즈니스는 날개에 달린 듯이 하늘 위로 올라갈 거. 아마 로켓 엔진 달린 것처럼 솟아오를 걸. 응?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53 불초신이죠. 그죠? 불초신입니다. 불로초 같아요. 불로초. 블로그를 초집중해 가지고 신규생 모으는 방법. 그죠? 블로그 초집중. 블로그 몇 개? 한 개로 5일 동안만 초집중하면은 3명의 신규생이 생긴다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과정이 뭐뭐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학습만 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5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코칭 그리고 10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학습하는 거는 뭡니까? 이건 디지털 상품이겠지. 응? 이건 디지털 상품이에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상품이니까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글쓰기를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것만 있겠어요. 그죠? 앞에는 요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하겠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죠? 이걸 갖다 뭘 선택하냐. 그게 원장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인데 이제 정형화된 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건 있는데 정형화되지 않은 것처럼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학습 페이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딴 데서 강의를 영상을 공짜로 해주는 데가 있냐?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수박 겉핥기죠. 그대로 해서 효과가 없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응?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뭐 학원 블로그는 이렇게 써라 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학원 블로그는 솔직히 저보다 많이 써본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포스팅 수가 제가 거의 10,000개 이상 넘어가는 것 같던데. 응? 거의 10,000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비공개 포스팅까지 하고 예전에 삭제했던 것까지 다 처리하고 그러면은 뭐 20,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쉬어보니까 어저께. 응? 그리고 책도 33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상도 2번 받고. 그러면 이제 그 경계선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늘 제가 신경 쓰는 게 멘트 같은 거 항상 신경을 쓰고 어떤 멘트가 먹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멘트가 안 먹히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집중할 때 어떤 말에 뜨끔할지도 알고 어떤 말에 원장님께서 반응할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왜 꿰뚫고 있을까요? 많은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돈을 번다니까요. 자, 이 불초신 같은 경우에도 학습 대상은 이렇게 하고 05일 해가지고 이거는 5일 만에 3명 모이는 프로그램입니다. 5일 만에 3명 모으기 프로그램입니다. 코칭 10이 아니지, 잘못 썼네요. 50일이죠. 코칭 50일 동안 하는 거는 50일 동안 우리 죽도록 노력해서 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죠? 이건 교육생 30명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학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뭡니까? 원장님들한테 그 스킬을 다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전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모은다는 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교육비 문제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15.3만원 15.3만원이니까 15만 3천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 코칭 5일 해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순식간에 다 전수해 주는 거는 15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3만원이니까 아 힘들어 너무 많어. 3명이면은 얼마죠? 30만원이면은 그죠? 90만원이죠. 걔들 1년 댕기면 얼마입니까? 1080만원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버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기술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잖아. 배운 기술 해가지고 10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50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일이 되면서 30명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50일 코칭을 한다는 거는 그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학원 애들이 들어왔으면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원에 그 칼라를 완전히 잡아야죠. 칼라가 뭐야? 시스템도 있고 방향성도 있고 커리큘럼도 있죠. 커리큘럼도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커리큘럼 가지고는 애들을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커리큘럼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미끼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원장님께서 애들을 통솔하 그럴 때 통제력도 원장님 손아귀에 들어와야 된다고. 응? 그러야지만이 애들이 빠져나가질 않지. 그런 거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는 153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끔 이거를 목숨 걸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절할 때가 좀 많습니다. 왜 거절하냐? 저는 그 CCC를 너무나도 많이 해봤고, 또 원장님을 도와준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과 대화해보면 원장님의 상태를 압니다. 대충 얘기해도 등급이 어딘지 좀 압니다. 어떤 분은 1등급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좀 낫죠. 여기까지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또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9등급이야. 지금도 9등급인데 9등급을 원장님은 영어 9등급을 50일 만에 1등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통이 완벽하게 그냥 쓰레기화 되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쓰레기화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또 권유도 합니다. 학원 비즈니스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응? 또 어제도 이거를 부탁하시는 분이 좀 많았는데, 제가 수락한 선생님은 딱 2명입니다. 2명만 수락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또 그 중에 거절하신 선생님들 중에 3분이 저희 꽃님반 튜티님들이에요. 꽃님반 튜티님들한테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성장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급해. 어차피 다 할 건데, 다 할 건데 또 아직도 이런 거 안 하고서 이거 저랑 대화하다 보니까 다 뽀록났죠. 응?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뽀록나서 제가 질문 몇 개 던지니까 대답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응? 대답을 못 했다니까 어저께 대답 못 하신 분들 마음이 위안이 됩니까? 그게 남들이랑 같잖아요. 이미 그대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45세에서 지금 솔직히 55세 됐는데 자기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인생 끝났어요. 이미 인생 잃을 게 없다고. 그대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달려오면서 아직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게임으로 치면은 레벨 클리어가 안 됐다는 거잖아.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인생이 엿됐다고. 이미 연생이 엿됐고 잃을 게 없다고. 잃을 게 없으니까 과감하게 레버리지 하려면은 과감하게 본인을 바꿔야 되는데 과감하게 안 하잖아. 과감하게 바꾸지도 않았는데 돈만 늘길 바라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는 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뀐다는 거고, 본인이 버리는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을 채워 넣어야지 머리에 집중력이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는 것도 원장님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지식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대화하다 보면 알거든. 질문 던져보면 다 알거든. 제가 대본에 알잖아요. 원장님도 얘기하니까. 공부 안 한 거. 어?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해가지고 뭐 해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정도 과정을 할 때 제가 거의 뼈를 갈아 넣는 과정까지 해드립니다. 어? 대신에 그 원장님의 가치를 제가 보는 거죠. 두뇌 회전 능력이나 일 처리한 능력이나 그럴 경우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맨날 거기 원장님들이 성장을 못한 이유는 F 때문에 그래요. F. 제가 왜 F를 좋아할까요? F가 플랫 해가지고 수평 관계죠. 원장님들의 인간관계는 수평 관계의 뭐뭐입니다. 수평 관계에서 유일하게 돈 되는 거는 경쟁자입니다. 근데 경쟁자니까 동종업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경쟁자는 동종업계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것만 돈이에요. 근데 원장님들의 수평 관계는 어때요? 주로 친구들 관계, 비슷한 사람들 관계.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슨 놈의 운이 생기고 무슨 놈의 기회가 옵니까? 응?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옆으로만 열심히 사는 거야. 옆으로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옆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침몰을 해.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직 관계를 맺어야 된다니까. 수직 관계를 원장님이 맺을 기회가 있나? 지금 유튜브로만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저하고 수직 관계에서 봐야 돼요. 저를 원장님하고 수평 관계로 보고 있다. 그 순간 원장님은 이미 찐따야.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있고 이해하는 게 있다 그래도 그 이해한 거를 의심하세요. 본인은 여기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을 갖다가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본인 수준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마음을 좀 살펴보세요. 그 간절하게 반복해서 알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못 알아들었는데 에이 띠빨 너한테 안 들어. 더 이상 너한테 이런 얘기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나가려는 마음인가? 그거를 구별하셔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학습 코칭에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어떻게 이걸 하냐? 5일 동안은 제가 그냥 입력을 해드립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키워드 다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뿌리는 방법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한다. 그래야지 3명의 확보가 되겠죠. 이런 얘기들은 아직 저희 꽃님반 99님 선생님들 일부한테는 하고 일부한테는 안 했습니다. 왜? 아직 레버리지가 안 돼 있으니까. 레버리지 능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전진해서 나갑니다. 명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